김혜경 씨 예. 하도 뭐 이거 저건 까도 계속 뭐 양팔 껍질처럼 까지는데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9일 날도 오후에 느닷없이 네. 4시에 오후 4시에 기자들한테 통보하면서 5시 1시간 뒤에 이제 7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목적어가 없는 사과예요. 그 무엇을 사과가 없고 그냥 사과합니다. 그냥 사과죠. 그냥 네. 사과. 그래서 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잘못은 없는데 불찰. 네. 이 밑에 것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불찰. 또 나의 부족이다. 그렇게 또 쏙 떠넘겼어요. 근데 지금 김혜경 씨는 이제 수사, 감사 결과 나오면은 예. 뭐 다시 그때 이제 나머지는 말하겠다는 건데요. 참. 지금 A 씨 있지 않습니까? 고발자, 예. 내부 고발자. 예. A 씨 말 전부 다 인정했잖아요. 예. 그대로 한 걸. 예. 했는데 무슨 또 그 감사 수사해봤자 그거지. 셀프 감사. 따로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다음 배 씨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배 사무관. 예. 그 배소연이. A 씨 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예. A 씨가 고발한 게 전부 다 맞다는 거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펄펄 뛰다가 예. 시인 뭐 고소한다고 그러다가 그 고소를 워낙 좋아하니까 한다고 그러다가 그걸 전부 시인했는데 그러면 김혜경 씨 말에 수사 감사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정도로 사실관계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선거 끝날 때까지 좀 뭉개자. 시간 걸리죠. 예. 이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돼야지 그때 사과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예. 그건 말이 안 되고 A 씨가 그 지금 공익 제보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협박도 받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용기 있게 한 거고 그다음 그걸 갖다가 그 시킨 배소연 씨까지 다 인정했는데 그걸 했다는 건 그건 사과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때까지 이게 워낙 시끄러우니까 네. 그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위기를 넘기자 이건데 그거는 오히려 그런 사과는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더 키웠고 그다음 이번에 저는 그 제사상 문제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제사상. 그렇죠. 제사상. 그 제사상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 국민의힘인가 어디 이야기했는데요. 예. 아니 이재명 후보가 한 달 전인가 분당 무슨 교회 가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도 권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동 가서도 뭐 성경 들고 교회 안 네, 갑니까?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예. 이재명 후보는 10년 전에 제적된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안 나와가지고 예. 그래 했는데 고 교수님도 천주교신가요? 아니 저는 기독교. 예. 예, 기독교시지만 아시지만 기독교는 천주교는 이제 제사도 지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기독교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사 안 지내? 제사 안 지내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예. 이제 기일날 기도하고 그런 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음식은 가져갔지만 기도했는지 모르죠. 먹으면서. 아 그래 고 교수님 너무 농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죠. 우리 하여튼 병원에도 나이롱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독실하고 어머니가 권사라고 했던 게 예.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하도 말을 많이 바꾸고 이게 그 말이 많으면 뭔가 허점이 있거든요. 논리의 허점, 사실관계가 다른 허점. 이번에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오히려 그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네 부작용으로 그랬는데 아 이게 횡령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횡령이죠. 국고 손실이고 국고 손실 중에 그 횡령인데 아니 그것도 너무 기가 막혀요. 어? 예. A 씨로 하여금 자기 법인 카드로 자기 개인 카드로 예. 그 김혜경 씨한테 필요한 물품 다 사게 해놓고 저녁에 예. 그걸 이제 법인 카드는 저녁에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예. 못 쓰게 그러니까 한 하루나 이틀 후에 낮에 법인 카드로 그걸 김 A 씨 카드를 취소하고 자기 걸 한 거. 그 뭐 전형적인 이거는 그거죠. 그 횡령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그죠? 버카. 네, 버카 깡을 사용한 한 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김혜경 씨가 돈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 근데 왜 생활비를 그러니까요. 혈세를 가지고 쓰는지 그것도 먹는 것도 하여간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초밥, 소고기, 샌드위치, 과일, 제사 음식,
거기다가 지금 어제 다시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시인을 안 하니까 수원 초밥, 닭백숙, 베트남 쌀국수, 폭요리집 뭐 이게 맛집 순례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참 우리 저희들 법관들도 옛날에 법화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이제 부장판사 한 7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판사들은 3명이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합의부가. 그럼 총무 판사가 있어. 저율이 조금 높은 판사가. 그 친구가 우리 재판부에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그래 식사하러 가면 이제 그 친구가 계산하고 하는데 아유 부장 판사가 그냥 내 카드 줘버려요. 네, 그러겠죠. 그래 그걸로 한 달 식사값 좀 계산하고 모자라면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법인 카드란 게 쓸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경 쓰기도 싫고 해가지고 줘버리는데 또 안 그러면 딴 부장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먹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게 지금 김혜경 씨하고 이쪽에 한 걸 보면은요. 너무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까지 법인 카드를 다 썼어요. 예? 아니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격려하고. 그리고 방금 뭐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끼리 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거 쓰라는 것이지. 직원들 격려하고요. 여기는 완전히 김혜경 씨. 개인용품이에요. 개인용품. 개인 그 식사.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었느냐고 그 예희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1인분이 가는 게 아니고 왕창 가는데 그걸 누가 샌드위치 몇십 인분이 막 하는데 누가 먹었을까? 그 얘긴데 그래서 이렇게 맛집 투어를 하다 보니까 이 총무과 원래 그 카드를 준 거 아닙니까? 배사무관이 A씨한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총무과 카드로 계속 긁기는 하되 이제 나중에 이 처리를 예산 처리를 여러 그러니까 경기 돈에 뭐 과가 다섯 개 총무과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기획담당관실 뭐 비서실 뭐 해갖고 5-6개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한정돼 있죠. 그 오버돼서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띄어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사들 있잖아요. 조금 비리가 좀 있는 회사들. 그 회장이나 대표가 어떤 좀 안 좋은 곳에 돈 쓸 때 그런 수법을 동원하거든요. 저도 재판 때문에 그 횡령죄로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아니 이게 그 일반 회사에서 해도 욕먹을 짓을 도지사라는 공무원이 있죠. 어떤 국가 예산을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떼먹은 거예요. 결국. 아니, 도지사가 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도지사가 해도 부인이 민간인이 했으니까 문제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자기 그 부인 밥 먹게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너무 좀 치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하려면 뭐 한 좀 큰 거 좀 하지. 아니 본인은 큰 거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불우한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은 두 종류로 나중에 나뉘더라고요. 한쪽은 이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자기가 불우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돈에 집착하는 부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면 이게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돈에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밥값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 얼마 할 거고. 아니 그런데 웬만한 것은 또 12만 원, 13만 원 넘으면은 12만 원이 한 번 쓰는데 최고 한 개 모이죠. 한 개. 그러니까 14만 원, 15만 원 나온 거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카드 쪼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카드하고 해가지고 12만 원까지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로 넘겨서 다른 과에 카드 쓰고 이러는 모양이죠. 쪼개기. 그거 법인의 그 일반 회사 대표들이 골프장 가서 계산해 줄 때 50만 원 넘으면은 카드 여러 개 갖고 잖아. 카드 이제 각 과의 카드 가지고 이래 쓰고 저렇게 쓰면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그래도 비난받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그럼요. 국세청에서 50만 원 한도를 뒀는데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범죄 행위고 회사도 범죄 행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 범죄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 한 번 없이 이거는 뭔가 큰 그 인성의 문제라든가 이거 그 이 국가 세금, 국민 세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사유화라는 거 있잖아요. 예. 도지사의 자리, 그 도지사 부인의 자리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내가 권력을 갖다가 한번 신나게 행세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그래서 이번에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자꾸 황제 의전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범죄다 그거는. 예, 범죄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에 대한 의전은 아예 없답니다. 그런데 이걸 시켜서 했다는 건 전부 직권 남용이고 네. 그다음 국고 손실이고 횡령이지. 그쪽에서 이재명 측에서는 워낙 이런 말 돌리기를 잘하니까 마치 다 있는 건데 좀 과하게 한 거다. 예. 김영희. 그렇게 해서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그 마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이 그렇게 해온 것처럼 일반적인 관행이 관행이고, 근데 나는 좀 더 그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게 조금 과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야기하면 이거는 범죄다 이거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법에. 그 대통령 부인은 이제 의전이 따로 있고 이 제2부속실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없는데 이걸 자꾸 용어 혼란 작전이죠. 예. 이걸 황제 의전이니 과잉 의전이니 이거는 범죄다 그러시더라고. 감사원장이 공무원들 그런 거 감사하는 하는 사람인데요. 최고 수장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확실히 아시겠죠. 거기서는 뭐 반론을 못 펴잖아요. 그리고 그 저기 시장 뭐 갖다가 전부 다 A 씨가 시장 받는데 예. 감사원장은 부인이 직접 시장 받다는 거 아닙니까? 아, 메르켈 독일 수상은 본인이 직접 맞아요. 그 장보러 가는 거 사진도 나오고 그 그러니까 남편 주말에. 사배지고 예. 그러잖아요. 그 장바구니 근데 들고.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 양반이 때로는 그 쓴소리도 하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 부인이 뭐 장보러 다니는 거 봤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이. 이 정동원 형이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맞는 모양입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런 일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 예. 부서가 관련된 거 보면은 그게 배사무관, 배소연 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윗선에서 누가 묵인 방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배소연 씨가 그 정도로 무소불위에 왜냐하면 사무관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신복 중에 신복 우리 그거 알잖아요. 고대에 환관이죠. 환관. 내시들. 예, 그야 아주 아니 직위야 뭐 승상이나 정승에 비해서 진짜 형편없는 직위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무소불위에 그 조고라고 환관 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진시황 그건가요? 예. 뭐 이 나라 그 조조 그건 조조인가 모르겠는데 조조도 원래 황관 집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양자로 들어간 황관 집안. 그러니까 저는 조고는 진시황 죽고 나서 그 황제를 바꿔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 사무관이 직급은 5급 사무관에 불과하지만 거의 뭐 이재명 후보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사람 말이라면 총무관이 뭐니 꼼짝을 못했을 것이다. 글쎄요. 그래서 그 총무과장이 어느 부처든 회사도 그렇고 총무과가 조금 최고입니다. 사내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오너 내지 대표의 그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무과장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사무관은 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 이 총무과장하고 얘기가 됐을 건데 이 총무과장이 이의환이라는 사람인데 올 1월에 이천시 부시장으로 연결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잘 이렇게 말아 올린 것이죠. 사모님을 잘 이렇게 모셔가지고 승진했다, 영전했다.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그런 이야기 나오겠네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근데 또 총무과장이 한 가지만 변명하자면은 승진 1순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거기 플러스 이런 것도 있겠죠. 잘한 거. 원래 총무과장이
각 부처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 기관장을 모시는 예, 예.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도 뭐 공무원 해보고 지원장도 했으니까 예. 저는 비서는 없었지만 이제 수행 비서는 비서고 예. 이 총무과장은 공식 비서예요. 내가 예, 볼 때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혜경 씨 측에서는 지난 9일 날 나름대로 이렇게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선거운동을 재개를 해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또 이 이재명 측의 선대위의 그런 그 선거 운동에 있어서 김혜경 씨를 상당한 포션을 두고 네. 선거 전략을 짜왔단 말이에요. 이재명 씨가 못 가는 부분은 그렇죠. 김혜경 씨가 보완을 하고 김혜경 씨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차별화를 기한다. 그렇죠.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산 뻐그러진 것 아닙니까? 나서면 나설수록 마이너스겠던데. 그런데 이제 사과도 다 했고 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양해되지 않겠냐 해갖고 그건 뭐 더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네 해갖고 이번 주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A 씨가 네. 또 10개 이 영수증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혜경 씨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가 나오고 대신 이 김혜경 씨는 순회동 아파트에 유폐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임무 교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김혜경이나 김건희 씨 안 나온 게 이번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둘 다 나오면 상대방한테 이제 빌미를 주니까 안 보이는 게 제일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A 씨 보니까요. 예. 우리가 어떤 자기 부하 내부자 고발이 있죠. 예. 그게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서로 공무원으로서 이익이 있으니까. 어떤 힘들게 공무원 됐는데 뭐 둘 다 의공이라고 우린 그러더라고요. 배 씨도 의공, A 씨도 의공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그 A 씨는 늘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의공이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 문화재단. 그거 아주 좋은 자리 아닙니까? 뭐 그 공무원 되기가 참 요새는 고시 학원보다 공시 학원이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예. 그런데 이런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지간하면은 자기 상사를 덮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건 A 씨가 있죠. 어떤 정의감의 발로해서 이번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김혜경 씨나 이 배사무관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안 해준 게 아닌가.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의 이런 캐리커터를 보면요. 본인들이 워낙 어렵게 컸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커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조금 잘못된 그렇죠.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일부 일부 있는데 있죠. 이번에 저는 A 씨가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나 배 씨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이런 선거 국면에 있죠.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터뜨리고 나오고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가 한마디 하고 하면 좀 더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김혜경 씨가 어떤 도청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대우가 과연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이런 7급 이 공무원까지 알리는 그러니까 거 이재명 없을 후보는 안 것이고 그랬을 거고. 또 김혜경 씨도 자기는 배 사무관이 이렇게 소개했을 때 딱 한번 봤다는 거고 뭐 자주 접촉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소연 씨가 주로 이 A 씨 7급 공무원을 상대를 하고 그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 카톡이라든가 음성으로 그 녹음을 보면은 녹음 파일을 보면은 엄청나게 쪼아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이 충성심이 있니 없니 차라리 왜 그따위로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 배 씨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 또 김 여사님이 그렇게 쪼아댄다는 또 설도 있어요. 김 여사가 배 씨를 갖다가 많이 쪼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금만 가는 좀 거예요. 잘못되면 배 씨가 욕 먹으니까. 예. 배 씨는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때 사무실 직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변호사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무실에 일개 직원이었잖아요. 뭐 격리하는 직원.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좀 쉽게 볼 수 있는 예, 그렇죠.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혜경 씨 성격은 전 잘 모르지만은 좀 상당히 그 격식 따지고 까다롭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사람이 다른 사람 비에 다 못 맞추잖아요. 아무리 잘할라 해도. 그러니까 되게 그 좋으니까 배 씨는 자기가 욕 안 먹으려면은 또 A 씨를 밑에를 갖다가 계속 쪼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우리 뭐 불찰이었다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A 씨가 가져온 음식이라든가 모든 게 김혜경 씨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그게 한번 물어보면은 아니 그거는 배 씨가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씨가 그 사무관이 남은 음식 사올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누구한테 시켰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뻔하죠. 뻔하죠.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나 몰랐다. 이게 오히려 이번에 그 사과의 감점 사유가 아닌가. 거짓말을. 아니,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죠.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 고발하겠다. 예, A 씨 그렇게까지 고발하겠다고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 나오고 이게 영수증 텔레그램 나오고, 문자 다 네. 영수증 나오고 증거가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아유 자포자기라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변호고 옹호하고 방어벽을 칠 수가 없다.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해창 씨하고 노무현 씨 붙었을 때 예. 그 이해창 씨 개인은 뭐 대법관 지내고 훌륭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아들 문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혜경 씨 문제로 있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있죠.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의 문제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결국은 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의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맞습니다. 또 대선이 끝날 때까지 활화산으로 계속 타오를 수밖에 없는 이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